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화 거리에서 울면서. 한길도 잠자고 순포막 순사도 코를 고는 깊은 밤, 캄캄한 밤, 새로 2시. 홀로 도망에 나왔으나 향할 곳이 없는 상호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숨어야 할지 가슴만 울렁거리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곧 잡으려고 쫓아오는 듯한데 갈 곳은 없었습니다. 발빠른 걸음으로 뒤를 돌아다 보면서 명동으로 빠져 구리개를 건너고 종로 큰 길을 지나 북쪽으로 뚫린 길까지 오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고 울렁거리던 가슴이 진정되는 대신에 서러워서 울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길도 모르는 조선사람 동네를 찾아오기는 했으나 내 몸이 조선사람이라고 알아줄 사람이 누구며 오늘 하룻밤이라도 재워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골목 모퉁이마다 망설일 때 하염없는 눈물만 비오듯 흘렀습니다. 길이야 많지만 갈 곳이 없고 집이야 많지만 잘 곳이 없어서 상호는 눈물을 씻으면서 오던 길을 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나 되었을까. 이제는 술주정꾼 하나 보이지 않는 죽은 듯한 길을 걸어서 상호는 종로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으니 탑골 공원에라도 가서 돌멩이 위에서라도 이 밤을 지내려는 불쌍하고도 가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몹시도 깊은지라 공원의 창살문도 꼭꼭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나 잘까 하고 믿고 온 몸이 여기도 잠겼구나 하고 돌아설 때 신세불쌍한 상호는 그냥 소리쳐 울고 싶었습니다. 음흉한 단장놈이 벌써 수색 청원을 해놓았을 테니 경찰서로 갈 수도 없고 아무 여관이나 가자니 문 열린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에이, 할 수 없다. 상호는 길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걱정은 없어졌으나 순자가 고생할까 염려되어 또 가슴이 괴로웠습니다. 같이 도망하려고 새벽 2시에 변소 옆으로 나오마고 약속한 순자가 나오지 못하고
단장의 마누라가 나온 것을 보면 순자가 나오려다가 들켜서 붙잡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도망해 나왔으니 마귀 같은 연놈이 어린 순자에게 온갖 분풀이를 하겠구나. 더군다나 나를 잡기 위해 내가 도망간 곳을 알아내려고 무지스럽게 두들기겠구나 싶어서 상호는 자기가 맞은 것처럼 소름이 쪽쪽 끼쳤습니다. 가뜩이나 꼬집혀서 온몸에 퍼런 멍이 든 순자가 못 견디어 소리쳐 울면서 매맞는 모양이 눈물 고인 눈에 자꾸 보였습니다. 오, 오늘 밤만 참아라. 어떻게든지 내일은 구해내마. 상호는 혼자 중얼거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8화 뜻밖의 뜻밖의. 거리에서 헤맨 눈물의 하룻밤이 어느덧 밝아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름과 불안에 떨며 거리에서 밤을 새운 상호는 탑골공원 뒤에 있는 조선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관이라고 들어는 갔으나 별로 쉬지도 못하고 아침상을 받으니 혀도 깔깔하거니와 마음이 조용치 못하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술도 못 뜨고 밥상을 도로 내보낸 상호는 방문을 꼭꼭 닫고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변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가장자리에 푸른 칠을 하고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붙이고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여관문을 나설 때에는 여관 하인이 보고도 아까 들었던 손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호는 상점을 찾아가서 뿔테 안경을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사서 쓰고 지팡이도 하나 사서 짚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얼른 보고는 상호인 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대담스럽게도 구리개 내거리 명치정의 천막터 근처로 갔습니다. 천막은 물론 다 헐어서 짐짝으로 묶어 놓았으니 저놈들이 오늘 아침에 서울을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여기서 짐짝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을 보면 알리라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저들이 떠날 때 순자를 데리고 이곳을 들러가기도 쉽겠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아직 8시 전이건만은 천막을 헐은 터에는 공마단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이 남은 짐을 꾸물꾸물 묶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오늘 곧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 바쁘지 않은 것도 같았습니다. 상호는 그들이 모두 아는 사람들이라 저희는 누구, 저희는 누구 하고 속으로 부르면서 저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근처로 어슬어슬 돌아다니면서 순자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성거린 지 1시간쯤이나 되었을까. 상호는 너무 지루하여 입맛만 쩝쩝 다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상호는 발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천막터 저편 골목 구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오, 그 노인이다. 그 노인이다. 상호는 입속으로 부르짖으면서 급히 골목을 돌아 그리로 갔습니다. 옷은 깨끗하지 못하여도 인자하고 다정해 보이는 조선 노인. 오, 분명히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외삼촌. 그 노인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와락 달려들어 노인의 팔을 붙잡아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였으나 조선말을 하지 못하는 갑갑한 서름. 아무 말 없이 얼굴만 쳐다볼 때 눈물만 두 눈에 핑 고였습니다. 노인은 상호와 순자를 잠깐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단장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구석에 숨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판에 누군가 팔을 붙잡음으로 노인은 깜짝 놀라 가슴이 성큼하였습니다. 그가 상호인 줄은 모르고 누군지 몰라 겁만 내었으나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노인은 함께 데리고 온 15살 되어 보이는 한 학생을 불러서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 학생은 노인이 통역을 시키려고 데려온 노인의 동네집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가 상호일시다. 수염은 일부러 붙인 것입니다. 저놈들을 속이려고요. 오, 그럼 여기 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순자는 어디 있니? 아니에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순자가 혹시 이 근처에 올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이렇게 숨어서서 이야기하죠. 상호는 어저께 들켜서 매맞은 이야기와 여간방에 갇히게 된 이야기, 단장이 열흘이나 더할 돈벌이를 중지하고 오늘 중국으로 가려고 저렇게 짐을 싸고 있다는 이야기, 어젯밤에 도망하려다가 들켜서 저 혼자만 간신히 도망해 나온 이야기를 모조리 하였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습니다. 야, 그럼 순자를 구할 일이 급하구나. 이제 순자만 구해오면 그만 아니냐?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간으로 가서 속히 구해올 방법을 생각해보자.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 꾀가 없습니다. 하도 엄중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은 의견은 나오지 않고 가슴만 무엇에 쫓기는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것 없이 다른 사람이 손님처럼 꾸며 우선 그 여관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잡고 있으면서 순자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다가 여차하면 얼른 업고 도망해 나오게. 그때 상호는 벼란간에 노인의 팔을 꽉 붙잡고 쉿 하고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큰일이나 난 듯이 저기 하고 가는 소리로 속살거려서 천막 건너 한 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과 학생도 그곳을 바라보고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제9화 힘으로보다 꾀로. 한 길 저쪽에서 지옥에 갔다 온 듯 싶은 순자가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마귀 같은 단장과 독사 같은 마누라와 그리고 그 부하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파리하고 생기 없는 얼굴, 물에 젖은 솜같이 축 늘어진 두 어깨, 죽지 못해 끌려오는 걸음걸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상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놈들의 손에서 순자를 구해내올까? 아픈 가슴이 새삼스레 뛰놀기 시작하는데 그들 일행은 어느덧 공마단 턱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짐을 묶고 있던 놈들이 일일이 단장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부지런히 묶고 있고, 단장은 묶어놓은 짐의 수요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얼른 묶어야 오늘 밤차에 늦지 않지? 다 세고 나서 단장이 호령했습니다. 염려 마셔요. 짐은 시간 안에 넉넉히 다 묶어놓을 테니까요. 달아난 놈은 찾았나요? 그놈의 새끼가 어디로 갔는지 영영 알 수가 없는걸. 그래도 저녁 안으로 경찰의 손에는 잡히겠지. 찾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나요? 어떻게든 찾아서 가야지. 그놈이 없으면 당장에 못하게 될 것이 너무 많잖아. 고놈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변복하고 서 있는 상호를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 눈치로 보면 분명히 오늘 밤차로 중국으로 갈 모양인데 상호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놈들이 오늘 밤차로 중국으로 갈 모양입니다. 오늘 밤차로? 그럼 어서 순자를 구해와야지. 글쎄 올시다. 어떻게든지 오늘 저녁 안으로 빼앗아 와야 할 텐데요. 상호와 외삼촌은 몸이 달 듯하여 손에 땀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순자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건만 구하기는커녕 인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편은 수십 명이나 되는데 이 편이라고는 말도 안 통하는 60노인 한 분과 16세의 상호 한 사람뿐이니 너무도 야속한 대적이었습니다. 암만 해도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꾀로 구해야 한다. 꾀로 해야지 별 수가 없다. 상호는 급히 수첩을 꺼내서 종이 한 장을 떼어 연필로 무언지 급급히 써서 꼭꼭 조그맣게 접더니 외삼촌이 데리고 온 통역 학생 기호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하였습니다.